차량들 꼼짝 못하고 서 있고요. 주변 차로도 원래 혼잡 구간인데다가 사고까지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조심히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전두환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헬기 사격을 목격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 중에 고 조비오 신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비오 신부한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런 막말을 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2년 반 걸친 길고 긴 재판, 전두환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오늘도 지금 보고 계신데 잠깐 재판 중에 나오셔서 연결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재판이 깁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주 너무 질이 멸멸하고, 예. 계속해서 이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을 너무 무시하고 이쪽의 모든 증언들을 신빙성 없이 아주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이런 모든 증언들을 계속 듣고 있으려고 하니까 네. 너무 고통스럽네요. 네. 네. 속병 나겠어요. 네, 정말 속병 나고 있습니다. 신부님, 왜 이렇게 네, 시간이 2년 5개월이나 기소한 지 2년 5개월 동안 재판을 해야 됐습니까? 네네. 너무 길어서요.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 재판 같은 경우는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어서 금방 끝날 수 있는데요. 네네. 그만큼 역사적인 그런 재판이고 또 이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자 명예훼손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광주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 사안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온 국민의 이목이 또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결코 이것을 양보할 수 없고 결코 사죄 그런 뜻도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지금 재판을 2년 반이나 그렇게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두환 씨 측 변호인이 증거자료 잔뜩 싸들고 재판에 출석했던데요. 네네.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뭡니까? 예, 여기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내놓았던 온갖 그 증언들은 하나같이 다 거짓말이고 허구이고 신빙성이 없는 거다는 그런 그 논리를 계속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변론인의 변론을 거의 지금 3시간을 넘게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 지금 잠시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길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너무 힘들다 하면서 잠시 휴정을 이쪽에서 요청해가지고 지금 잠시 휴정을 활용해서 제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조비오 신부님도 말씀하셨는데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습니까? 목격자들이 있고 증거가 있나요? 당연히 이쪽에는 증거가 차고 넘치죠. 네. 군 관련된 서류들을 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 증인들도 그렇죠. 제가 답답한 것은 거기 그때 당시에 공안 상황에서 헬기의 기총소사와 관련하여서 어느 누구도 증언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4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때의 것들을 그때 젊은 사람들이 지금 할아버지들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의 증언이 딱딱딱딱 모든 게 맞아 들어간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같이 부정하면서 결국에 지금 자기는 결코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고 그러므로 사자 명예훼손한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헬기 기총소사도 중요한 문제지만 5.18의 진실
누가 네. 최초 발포를 명령했는가, 그리고 누가 네. 그렇게 많은 민간인 학살을 지시했는가, 이런 네. 부분도 밝혀져야 되는데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네, 광주 5.18 진상규명, 올해가 지금 40주년 아닙니까? 정말 이 나라에 너무나도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될 엄청난 그런 그 만행을 저질렀던 그들의 그 만행을 밝혀나가는 일이 지금 너무나도 산처럼 쌓여 있는데 5.18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광주는 지금도 폭동이었으며 북한의 그런 특수부대에 의해서 획책된 그런 폭동이었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그렇게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도 네.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서 빨리 진상이 규명이 되어서 광주 명예가 회복되고 오히려 이 광주가 그런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대동정신을 살리고 이 나라의 참된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광주가 그 흘렸던 피를 정말 민족의 재단에 기꺼이 이제 바쳐드리면서 정말 앞으로 이 나라의 그 보라도 좋은 그런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이제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도 저렇게 오히려 우리를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계속 못 오가고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이 재판을 통해서 정확하게 5.18 진상 규명을 위한 그런 모멘텀으로 아주 중요한 모멘텀으로 삼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또 반대 입장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이러면서 저렇게 반대를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전두환 씨 회고록이 큰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저기 네. 신부님, 네. 군이나 군에서 자료를 네. 조금 많이 공개하면 진상규명을 위해서 한 걸음 가는데 쉬울 텐데요. 네. 좀 네. 군과 정부에서 이런 그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을 줍니까? 예, 정부 그런 도움들을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증거를 더 수집해 가고 있는 것인데요. 정말 그 예전에 이제 그런 공안 시기에 이런 헬기와 관련된 5.18 그런 만행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가급적인 다 말소하고 증거를 다 훼손시키고 없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증거 내라고 하는데 그들의 그 엄청난 그런 공안 상황에서 제거했거나 조작했거나 없어버렸던 그런 증거들을 그래도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어떤 강압적인 공안 상황에서 저희들이 수집을 못했던 것들을 고려치 않고 그냥 무조건 증거 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자체도 정말 너무나 가관이네요. 네. 역설적이게도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 이런 내용을 담아놓고 그다음에 네. 저기 미래통합당 그 전이었나요? 네.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그 5.18 관련해서 망언을 쏟아내면서 5.18 진상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진상규명위원회는 조금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미통당 쪽 또 그 전에는 이제 한나라당 쪽에서 새누리당 쪽이었죠. 그때 그 엉터리 같은 지만원이나 그런 엉뚱한 사람들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이렇게 추천을 했었죠. 네. 그러니 이게 진상 규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부를 이렇게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진상 규명하자 하고는 통과됐지만 전혀 진상 규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지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유일하게 이 재판에서 그나마 진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2594님이 전두환 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하늘이 없어집니까? 이런 문자도 주셨고요. 네. 그런데요, 재판으로 넘어가서 신부님,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구형이 얼마나 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도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낮다고 봅니다. 사실 구형으로 놓고 보면 조비오 신부님이 얼마나 위대한 그런 큰 사제였거든요. 예. 그런 사제에게 가한 명예 훼손이라고 놓고 보면 그만큼 더 구형이 뭐 10년, 20년 더 많은 구형이 가해져도 속이 편치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정으로 현재는 그런 사자 명예훼손이 최고형이 2년인지라 2년이라도 이제 나오려나 했더니 이제 검찰 측에서는 1년 6개월로 했네요. 뭐 그 네. 4개월 차이니까 그러려니 6개월 차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죄 판결이 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네. 이것은 결국에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사안인지라 유죄 판결을 얻어내는 일이 저희들에게서는 최고의 중요한 관심입니다. 보통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네. 출석을 해야 되는데 전두환 씨는 재판에 그 출석하는 것도 좀 가끔 갑니다. 이번에도 네. 오늘도 안 왔고요. 네. 아마 다음 이제 아직은 지금 현재 재판석에서 그 결심 공판일을 지금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끝날 때 발표하겠죠. 이제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1월이 되리라고 예상하는데 그때는 어차피 결심 공판이니까 법적으로 나와야죠. 피고인이 네. 거기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이제 오리라고 예상합니다. 지난번에 전두환 씨가 재판 나왔을 때는 언론한테 그냥 신경질적으로 화내고 갔고요. 그리고 네. 계속해서 몸이 아프다고 자기는 재판에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골프 치고 있었잖아요. 예. 이거 보고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그 엄청난 만행 자체를 그냥 그 자기의 정권 찬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고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육강식으로서 결국 강자로서 자기는 떳떳이 일을 했다고 그런 사고방식인가 봐요. 그러니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 대해서도 대단히 우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재판에 대한 우롱일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에 대한 우롱이고 전 국민에 대한 이제 우롱인 것인데 그렇게 우리는 이 법정에서 정말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거기서 뭐 거짓말로 그렇게 그 알츠하이머라고 하면서 골프나 치고 있고 호화 그런 식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너무나도 좀 파렴치한 저런 모습을 보이면서 저 자체가 바로 더 그 사람이 얼마나 비양심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반증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부님이니까 제가 네.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물론 이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더 저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자기 죄가 죄상이 드러나고 그게 법적으로 이게 이제 유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동안에 자기가 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조작하고 했었던 모든 게 이제 다 무너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동안의 온갖 만행이 이제 앞으로 더 만천하에 더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의 그런 과오를 다 덮어내고 또 심지어는 과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은 그것은 다 이런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미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니까 저렇게 계속해서 뻔뻔하게 나오는 것인데요. 양심에 완전히 양심이 무뎌져 있는 사람이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제로서 저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너무나 가득하고 정말 어둠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안에는 빛이 없구나. 그걸 정말 느낍니다. 전두환한테는 빛이 없구나. 네. 전두환 씨.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자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헬기 기총서가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서라도 그 헬기에서 총 쏜 것뿐만 아니라 M16으로 광주 시민들을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것은 그럼 그것은 죄가 아니어서 저렇게 뻔뻔하고 떳떳합니까? 그럼요. 대검으로 막 가르고. 네. 3716님은 죽어도 뉘우칠 사람이 아닙니다. 그자에게 바랄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법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3185님은 또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왜 증거 수집 못하고 진상규명을 못했나요? 정부 들어서도 지금 시간이 있었는데 왜 진상규명이 안 될까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마음도 같은 마음입니다.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 하셨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네. 올해 5.18 40주년이기도 합니다. 네. 아직 5.18의 가장숙제 발포 명령, 최초 발포 명령자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40년 됐고 이제 가슴에 묻자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5.18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신부님? 예, 우리 역사는 그렇습니다. 아프고 상처가 가득한 역사마저도 새롭게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되지 않고 그런 그 불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아픈 역사는 들춰내고 또 그 진상을 규명해내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좋은 역사는 더욱더 드러내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으로 또 삼아야 되겠죠. 5.18은 정말 이 민족에 너무나도 커다란 아픔이고 상처이고, 이것은 정말 진상이 규명돼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참된 평화를 위해서 정말 풀고 가야 할 매듭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대체가 아무것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서 이렇게 분노와 아픔만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참된 민주화와 더 나아가서는 평화 통일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또 우리 후손들도 다시는 이런 만행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후손을 위해서도 이 광주 5.18 문제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은 결코 멈춰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이번 재판이 끝나면 전두환 씨는 집행유예나 벌금을 내게 되겠죠. 이분 돈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재판마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928님도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런 재판 보고 있자면 과연 정의가 실현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속에서 천불납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그러나 저는 그 정의의 하느님께서, 우리가 애국가에서 하느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죠. 우리 당군 신화의 하늘님, 지난번에 개천절을 지냈습니다만, 천주교의 하느님이 아니시더라도 하늘님께서 이 나라를 홍익인강을 하시면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저런 부정한 이들을 정말 우리 하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면서 결국 빛과 정의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제가 믿는 예수님 하느님께서도 반드시 이 땅에 진상 규명과 함께 정의의 세상을 가져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 좀 세게 해주십시오, 신부님. 네네. 5526님이 세월이 지나도 피해자는 아픔 속에서 사는데 가해자는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의 만행을 부정하고 있네요. 사면을 함부로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오늘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